자백을 해도 음주와 관련해서 이 무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백해도 무죄 가능성. 음주운전 혐의 적용 조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주자의 신체, 술 종류, 음주량 토대로 예측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조금 먹었는데요? 라고 주장 시에는 입증이 어렵다. 그러면 음주를 자백해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내심 계산과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자 출신의 안용환 의원님, 여러 보도를 보면 1차가 스크린 골프장. 네. 근데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술을 주문했어요. 맥주. 2차가 식당. 소주 7병과 맥주 3병. 그러면은 상당히 많죠. 소주 7병과 맥주 3병. 맥주보다 소주가 더 많다. 도합 10병. 네. 3차로 YTN 보도 보니까 룸살롱에 가서도 술을 주문했다. 그런데 김원중 씨가 4차로 나가려다가 또 지금 뺑소니를 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차, 2차, 3차에서 주문한 술 종류와 술의 양이 꽤 대단한데 관건은 김원중 씨가 저 조금 먹었는데요? 라고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장이 술잔을 입에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게 관건이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 출신의 또 예리한 감으로 보신다면. 보통 이제 주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김호중 씨 입장에서 본다면은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술잔을 입에 대고 그냥 내렸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술잔을 입에 대고 내렸다면 역도 선수니 이런 우스갯소리 합니다만. 아, 역도 선수냐? 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런데 내렸다. 본인은 지금 3차례, 마지막 4차례까지 술자리를 가거나 가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그 종업원들, 관련 식당의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나 본인들이 그 증언이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입에 대고 그냥 내렸다. 뭐 다음 공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확실한 수치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살짝 설명해 드리면 경찰이 유흥주점과 식당 동석자들로부터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알중농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김호중이 조금 먹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법정은 증거 채택,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형법정기 원칙 하에서. 그런데 아무리 진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안 마셨다. 그들은 그렇게 봤을지 모르나 나는 마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경찰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또 변호인단은 이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계속 주장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음주를 시인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계산 끝에 변호인단과의 상의 끝에 변호인단에서 해라. 왜냐하면 지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주를 안 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대응이 어리석다. 네. 세상사 돌아간 이치를 참 모르는 어리석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유명 인사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 언론이 파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뭐 뭘로 막을 걸 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기획사나 또 김호중 씨가 생각하는 방식이 참 어리석고 어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초창기에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음주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사과하고 택시 기사에게 미안하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죠. 설사 음주를 했다더라도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더 큰 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범인 도피, 교사 뭐 이런 네. 증거인멸 이게 더 크게 앞으로 법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왜 저렇게 대응을 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요. 특히 기획사 대표란 분의 그 기획사 전체의 수준마저도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김관삼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결과 수사기관이 경찰이죠. 동석자들과 유흥주점 관계자들을 조사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냥 김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와 관련된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과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라는 걸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거든요. 향후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주장을 하고 김어중 씨 측은 아니다라고 부인할 경우에 재판에서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김어중 씨의 음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기 때문에 음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 기소도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기소조차요?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서 술을 먹은 양의 이제 수치가 특정이 돼야 하는데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법에는 0.03% 이상을 처벌해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몸무게 재고요, 술 먹은 속도 재고, 시간 재고, 술이 뭐 양, 그다음에 술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유두마크라는 방식으로 해갖고 수치를 내거든요. 근데 그건 어느 간이나 추정치예요. 그래서 그 추정치가 0.03%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증거로 사실은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두마크 공식에 의한 거에 의해서 기소를 거의 하지 않죠. 아하. 그러면 기소해도 또 무죄가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동서원 사람들이 김어중 씨가 술을 엄청 많이 마셔서 아니 어떤 종류의 술까지 마셨다라는 진술도 소용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예. 지금 중앙선 침범해갖고 사고를 냈잖아요. 그리고 뺑소니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뺑소니에 어떤 법정형이 있는데 음주가 추가로 되지 않았지만 음주한 것이 명백히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그 정도의 뺑소니보다도 형량은 훨씬 높아질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주한 걸 전제로 해서 네. 형량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할지 여러 가지 범인 도피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뭐 형량은 상당히 무겁게 선고될 겁니다. 자, 지금 기자 출신과 검사 출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어중 씨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뒤늦게 음주 여부에 대해서만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만 시인을 하고 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이유, 그리고 음주에 대해서 자백했다고 하지만 처벌은 못 받을 것이다라는 내심 판단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야,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음주와 관련된 처벌 기준이 너무 좀 딱딱한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반복도 좀 제기될 것 같습니다.